네, 마켓식스 시간입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이제 4차례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은 4번의 금통위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들여다보면서 관련한 종목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할 분은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제일 큰 관심사가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되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금리가 역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잖아요. 네. 이게 다음 달에 역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던데 네. 이렇게 되면은 좀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미 금리 역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환차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의 금리 차를 1% 이상 좀 이렇게 차이를 벌려놓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밴드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금리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7월에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그 바로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지금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 사실 금리 인상을 하는 주요 원인 자체가 화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함인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유럽에 대한 이런 지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서방과 러시아와의 이제 대리전이 조금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이벤트로 사실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화폐의 가치를 높이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의 상승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FOMC에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무기를 제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비건까지도 사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 FOMC에서 좀 강하게 올리게 되면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의 이런 금리 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외국인 수급 이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좀 저금리에서 있는 투자자들이 이 금액을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신흥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런 금리 차가 역전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안에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이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상당 부분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금통위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그 차이를 좀 간극을 메우기도 사실 조금 어려운 게,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경제 성장을 뒷받침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라가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빅스텝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을 때 상당 부분 반발이 생길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수급 이탈에 대한 영향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베이비 스텝 정도로만 좀 하지 않았습니까? 빅스텝이 네. 우리나라에서 참 드문 금리 인상 폭인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다라고 하면은 또 소비가 줄어들고 디플레가 오지 않겠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단행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좀 커질까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사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강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사실 금리 인상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쪼그라드는 것만 보시더라도 사실 이 파급력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가계 대출 부분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담감이 사실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주택에 한해서는 지금 7%대 금리도 지금 벌써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집에 대한 이런 대출을 진행하는 거는 단기간으로 사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이 굉장히 장기간으로 진행을 하는데, 고정금리로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때마다 사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뭐 이제 소비 침체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고정비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들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또 요번에 빅스텝으로 끝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FOMC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할 거고 우리나라는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추적하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 될수록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혀 있지만 사실 연준에 대한 이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도 계속 바뀌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상당 부분 좀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담감들은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슈를 다뤄주신 만큼 관련주를 또 가져오셨잖아요. 네. 일단 금융주가 좀 대표적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부진했는데 좀 앞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들 좀 한꺼번에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 미국 주식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좀 꼽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을 좀 꼽았는데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은행주가 원래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네. 예대마진 상승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확대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충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실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험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운용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을 높이는데 또 이제 RBC라고 해서 이제 이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00%에서 150%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사실 많은 좀 자본금을 또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담감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는 받지만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근에 금융주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직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88년에 설립된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5년 동안에 이 순이익 같은 경우가 16%씩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실적에 대한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 정책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 항상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금융주들은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이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겪으시는 분들은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손해보험으로 좀 선정을 한 이유는 이제 RBC 비율이 이번에 좀 미달이 됐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조건을 완화를 하게 되면서 RBC 비율이 150%만 충동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210% 정도까지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RBC 비율이 많이 떨어진 기업들에 한해서 좀 수혜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뭐 DB생명이라든지 뭐 흥국화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고요. 또 생명보험보다는 화재보험 쪽에 대한 수익성들이 조금 더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생명보험주들보다는 화재보험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주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대한 수요와 실적 모멘텀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